안녕하세요. 대학별 3년간 경쟁률, 합격자 성적, 추합률 분석으로 2023 정시를 전망한다. 오늘은 가천대학교 자연계열 모집 단위로 홍동원 입시독 시작합니다. 가천대 정시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인서울의 마지노선 대학인 만큼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거죠. 또한 매년 정시 모집의 전형 방법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격자들의 어떤 성적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올해는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2023 정시 모집 가천대 자연계열 전형 방법입니다. 전체적으로 수능 100 전형이죠. 자연계열 모집 단위, 일반적인 모집 단위에서는요, 국어, 수학 중에서 우수한 영역에 35%, 25%, 영어 20%, 탐구 한 과목에 20%입니다. 그러나 의예과와 약학과 그리고 한의예과는 다른 전형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예과와 약학과는 국어가 25%, 수학, 기하나 미적분 중에서 택 1로 30%, 영어가 20%, 과학이 두 과목입니다. 두 과목 25%입니다. 한예과는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은 없습니다만 국어가 25%, 수학이 30%, 영어 20%, 탐구 두 과목에 2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예과나 약학과는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을 두고 있죠. 그러나 자연계 일반 모집 단위와 한의학과는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학에서 기하와 미적분, 그 다음에 과학 탐구에서 우수한 순으로 5%와 3%를 가산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점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영어에서의 어떤 등급 점수를 보면 1등급은 98점, 2등급은 95점, 3등급은 92점, 4등급은 86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소한 2등급 정도 전후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부분들을 감안하시고요. 이러한 이제 자연 계열을 모집 단위에서 과연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실질적으로 자연 계열 모집 단위는 그 이전까지는 일반 모집 단위에서는 일반 1과 일반 2로 나누어서 모집을 했었죠. 그러나 올해부터는 통합적으로 모집한다는 점, 이 부분이 많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올해에 있어서의 어떤 그 자연 계열의 모집 단위가 통합되어 모집되는 만큼 합격자들의 어떤 성적, 이러한 부분에 영향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확인하시고요. 기존에 있어서 일반 1로 모집했던 전형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래서 일반 1의 어떤 성적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러한 부분 속에서 나름의 올해 성적이 약간은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예상을 두고 있습니다. 의예과와 약학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예전과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한 점은 기존의 어떤 성적의 변화에서 크게 영향을 없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과도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의학과도 어떤 성적에서의 변동에 대한 영향,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럼 이제 3개년간의 어떤 입시 결과, 그 다음에 경쟁률, 합격자들의 성적과 어떤 추합률의 어떤 추이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추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천대학교 자연계열 모집 단위가 어떤 성적의 흐름, 어떤 경쟁의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것을 잘 눈여겨 살펴봐야 되고요. 그것이 올해 정시 모집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다 지원을 할 때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악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3개년의 경쟁률 추이입니다. 자, 3개년의 어떤 경쟁률 추이를 보면 노란색이 가군, 파란색이 나군, 녹색이 다군, 회색이 다군, 보건 계열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그 회색, 즉 다군, 보건 계열을 제외하고는 2021학년도에 주춤했던 경쟁률이 가나다군 모두 상승했습니다. 가군에서는 2020학년도에 6.1대 1에서 2021학년도에 5.98대 1로 약간 떨어졌죠. 그러다가 작년에는 오히려 6.71대 1로 상승했습니다. 나군에서도 2020학년도에 5.17대 1에서 2021학년도에 5.05대 1, 2022학년도 5.68대 1로 상승했고요.
다군에서도 5.8대 2에서 5.15대 1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6.7대 1로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보건계열만 6.23대 1에서 6.47대 1로 높아졌다가 작년도에 6.41대 1로 살짝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쟁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은 경쟁률이 다군에서 보건계열을 제외하고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인서울의 어떤 마지노 대학인 만큼 어떤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천대 자연계열 3개년간의 어떤 합격자 평균 성적의 추이입니다. 합격자의 어떤 평균 성적은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은 가군이고요, 옅은 파란색은 나군이고, 녹색은 다군이고, 진한 파란색은 다군 보건입니다. 이 다군 보건 계열이 살짝 낮아진 것을 제외하고는요, 가나다군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가군에서는요, 2020학년도에 89.4에서 2021학년도에 88.5, 2022학년도에 89.8로 상승했고요. 나군에서도 85.8에서 84.4로 살짝 떨어졌다가 2022학년도 작년도에는 84.6으로 살짝 올랐습니다. 다군에서도 85.2에서 84.4, 그 다음에 작년도에 84.5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군 보건계열에서만 2020학년도에 86.7에서 2021학년도 85.9로 떨어졌다가 2022학년도에도 83.8로 낮아졌다는 거, 그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어떤 그 결과들은요, 실질적으로 수험생들에 있어서 어떤 선호도가 높은 만큼 그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합률입니다. 추합률은 그래프에서 보시면 노란색이 가군이고, 옅은 파란색이 나군이고요, 녹색이 다군이고, 짙은 파란색이 다군 보건계열입니다. 다군 보건계열을 제외하고 가나다군 모두 큰 폭으로 낮아졌는데요. 가군에서 먼저 보시면요, 2020학년도에 182.6%의 추합률을 보였고요, 2021학년도에는 179%, 작년도 2022학년도에는요 118.2%의 추합률로 뚝 떨어졌다는 거죠. 나군에서도 158.7%, 181.3%에서 81.6%로 큰 하락을 보였고요. 다군에서도 167.9%, 167.8%, 작년도에는 115.9%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군의 보건계열 같은 경우는요, 166.7%, 136.2%로 떨어졌다가 작년도에 145.7%로 오히려 살짝 오르는 그러한 반등을 보였는데요. 자, 이러한 경향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군의 보건계열을 좀 제외하고요, 가천대학교 어떤 자연계열 모집 단위들은요, 어떤 하향 안정적인 그러한 이제 추세를 벗어나서 나름대로 어떤 소신, 상향, 이러한 지원의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평가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의 자료는 대학별 2023학년도 전형 계획안, 대학별 입시자료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서울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들의 입시 결과 및 지원 전략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말씀드리고요. 입시 관련 궁금한 사항은 댓글 또는 아래 하단의 홍동원 입시톡으로 링크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천대학교 자연계열에서 가군, 나군, 다군별 각각의 어떤 모집 단위들, 각 모집 단위들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가군, 나군, 다군에 있어서의 결과들, 입시의 어떤 추이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는 각각의 어떤 모집 단위들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자, 먼저 가군입니다. 가군에서는요, 도시계획 적용 학부, 배터리공학 전공, 산업공학 전공, 생명과학과, 컴퓨터공학 전공, 전기공학과, 의예과, 한예과, 약학과로 해서 총 212명을 모집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모집 인원은요, 작년도까지 모집하지 않았던 배터리공학 전공, 최근에 이제 전기차라든가 전기 모빌리티의 사용이 가속화되고 있죠. 그런 부분 속에서 새로운 미래의 전망이 있는 전공이죠. 배터리공학 전공이 17명을 모집합니다. 작년도에 159명을 모집하고 올해 새로이 17명을 모집을 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늘어난 거죠. 가군에서 많은 인원이 늘어났다는 점, 그런 부분
부분들을 확인하시고요. 의예과, 한의학과, 약학과를 제외하고 먼저 일반적인 어떤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어떤 산업공학 전공, 컴퓨터공학 전공, 다음에 전기공학과, 자 이러한 세 개의 모집 단위들은요 2022학년도에 오히려 성적이 상승했어요. 산업공학 전공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에 81.3점으로 떨어졌다가 오히려 작년도에는 84점으로 높아졌고요. 컴퓨터공학 전공도 2021학년도에 85.6점으로 떨어졌다가 작년도에 87.5점으로 다시 소폭 상승했고요. 전기공학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작년에 2020학년도에 84.6점에서 작년과 재작년 모두 85.3점으로 동일한 점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의예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20학년도에 평균 성적이 98.6점이었어요. 2021학년도에는 98.4점으로 살짝 떨어졌죠. 그러다가 다시 작년도에는 98.6점의 점수대를 보여주었고요. 한의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2020학년도에 96.6점에서 2021학년도에 98.9점으로 상당히 높아졌죠. 그리고 작년도에는요 오히려 평균 성적이 99.5점으로 매우 높아졌다는 점, 그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학과 같은 경우에도요 실질적으로 인서울의 마지막 학교인 만큼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치열한, 그리고 성적의 어떤 상승이 예상되는 그러한 모집 단위라는 점, 그러한 점들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군에서 보시면은요 전체적인 어떤 모집 단위들은요 화공생명공학 전공, 스마트 팩토리 전공, 토목환경공학과, 식품영양학과, 물리학과, 스마트 보안 전공, 전자공학 전공, 시스템 반도체 전공, 스마트 시티 융합학과, 간호학과 총 257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2022학년도에 21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021학년도에 비해서 새로 모집하는 단위도 많이 늘어났고 인원수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작년보다도 무려 40여 명이 늘어나는 이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 여기에 또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인원수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의 어떤 미등록 충원 인원이 넘어오게 되면 또한 인원수가 늘어나게 되죠. 그만큼 인원수가 늘어나는 만큼의 어떤 성적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원수가 늘어나면 성적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가천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원수가 늘어난 만큼 많은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좀 더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높은 성적의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성적에서 보시면요 화공생명공학 전공하고 전자공학 전공을 제외하고는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하락세라는 거, 그러나 올해는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성적에서 좀 더 높은 학생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향,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2020학년도에 92점, 2021학년도에 91.1점으로 떨어졌고요. 작년도에는 91.3점으로 살짝 올랐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큰 폭의 증감은 없었다라는 거, 그만큼 안정적인 성적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군에서의 어떤 일반 모집 단위입니다. 다군에서 일반 모집 단위에서는요 건축학부, 설비 소방공학과, 기계공학 전공, 신소재 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바이오 나노학과, 화학과, 소프트웨어 전공, 인공지능 전공을 해서 총 270명을 모집합니다. 다군에서도 보시면요 작년도에 208명이었어요. 근데 무려 62명이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증가가 오히려 다군에서는 상당히 좀 치열하죠. 대학도 많지도 않고, 따라서 다군에서의 성적에서 이것이 어떤 하향세였다 하더라도요 실제로 하향세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의해야 됩니다. 다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성적상에서 보시면은요 기계공학 전공, 신소재공학과, 화학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공, 인공지능 전공 등 전통적으로 좀 강한 그러한 모집단에서는요 작년에 오히려 성적이 상승했어요. 이외의 모집단에는 하락했지만 그러한 전통적으로 강한 모집단이들은 상승했다는 거, 바로 그러한 점들도 또한 올해의
이러한 수능의 어떤 조건에서 봤을 때요, 유지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군에서 보건계열입니다. 가천대의 나름의 어떤 특징이 있는 이제 모집 단위들이죠. 보건계열 같은 경우는 의공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운동재활학과로 해서 총 77명입니다. 재작년에 58명에 비해서 작년도에 81명으로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오히려 올해는 작년보다 4명이 줄어든 77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모집 인원은 최종적으로 수시 미등록 충원 인원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 바뀌게 되긴 하겠지만요. 일단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점, 그 부분들을 확인하시고요. 성적상에서 본다면 의공학과가 살짝 상승한 점은 있습니다. 2020학년도에 84.7점에서 2021학년도에 84.5점으로 살짝 떨어졌는데요. 2022학년도에는 작년도에는 84.6점으로 살짝 올랐다는 거, 그러한 성적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의 어떤 모집 단위들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고 하는 점, 그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앞서 살펴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2023 정시 모집에서 가천대학교의 어떤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지원 계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어떤 추이를 이제 살펴봤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좀 더 세부적인 모집 단위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정시 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수험생 여러분의 정시 모집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